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의 심도 깊은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오늘은 52번째 방송으로 저희 방송 시나리오 작가인 유판덕 박사의 칼럼 북한 김정은의 가장 아픈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고 주켜 세우면서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대 혁명과업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김정은은 먼저 공화국 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 인민 소비품 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 것은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핵무력 고도화와 인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지칭한 것입니다.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는 3대 세습 정권의 공통된 총대를 중심한 선군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새삼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정연설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드러난 지금 김정은이 앓고 있는 심적인 가장 아픈 곳은 핵무력과 맞바꾼 바닥난 인민의 생활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시키는 데서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먹는 문제, 소비품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의 생활고 개선의 핵심은 식량 문제와 주민 생필품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의 제8기 회기 동안 추진할 5개년 계획의 인민경제 분야 핵심 사업으로 그만큼 다급한 문제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김정은은 먼저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곡물 생산이 가능한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하여 낡고 노후한 관계시설 개선 및 증설을 2-3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김정은은 다음으로 5개년 계획 기간 경공업 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 소비품, 기초식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비품의 질 제고는 경공업 혁명에서 종자이고 기본 방향이므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낙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 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지적은 북한의 질 낮은 생필품의 수준과 부족 실태를 김정은이 자인한 셈이죠.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 말은 북한 노동당이 창건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은이 아파하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기초 생필품 문제 해결은 선대 수령들의 수건 과업이자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김정은 자신의 숙명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2025년 말에는 2020년 수준보다 국내 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도 다음 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으로 확실히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된다고 밝혔듯이 2025년에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권자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국위이자 국체인 핵무력이 아니라 인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인민이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다는 김정은 자신의 실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 독재자 리비아 카다피와 이라크 후세인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를 들어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80여 년 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수령들의 잘못된 선택과 지도로 인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식의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핵무력이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하는 것이 아닌 고난의 행군의 원흉임을 깨닫는 순간 승리를 굳게 믿어준 인민들은 수령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례들처럼 역사의 숙명적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외쳤고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장에서는 눈물을 보이며 인민들에게 읍소했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무조건이란 극단적 단어를 반복하며 당정 간부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에도 핵무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이처럼 핵 불포기 노선을 고수하면 국제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인민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비례해 핵 고도화는 가속되고 있고 미국과 남한의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시간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당신의 예상대로 2025년 연말에 한 손엔 더 고도화된 핵무력을, 다른 한 손엔 가장 아파하는 숙명적 과제 해결이라는 선물을 쥐고 축배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하는 숙명적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핵무력만 쥔 채 통제와 읍소 등 주민들의 저항을 따돌리기 위한 또 다른 회피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궁극적인 비핵화를 통해 아파하는 숙명적 과제를 해결하고 인민들과 함께 진정한 축배를 들 것인가요? 이에 대한 선택도 문제 해결의 출발도 김 총비서 당신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속았다는 인민들의 깨달음의 순간과 고통을 감내하는 인민들의 인내의 한계는 무한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국사 속에서도 가끔은 당신 머리 위에 매달려 있을 다모클레스의 칼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한국 NGO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칼럼 북한 김정은의 가장 아픈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